이번 2장에 나와 있는 일자리 하자 보수 제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택에 문제가 있다라 뭐 하자? 제가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01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럼 일단 이 하자가 그러면 이 하자 보수 책임. 그러면 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보수 책임은 누가 이 하자 보수 책임을 질까요? 당연히 누구겠어요? 공동택을 건설 공급한 사업주체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를 책임을 진다. 그러면 공동 크게 저희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공동주택 크게 보면 해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체가 그래서 공용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전유 부분입니다 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용 부분과 이 전유 부분은 이 문제를 책임져야 그러면 공용 부분은 언제, 전유는 언제 해서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지문에 가시면 두 번째 적법 부분입니다. 자,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에 관해서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전유 부분은 여기는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이 그래서 인도한 날로부터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고요. 자, 이어지는 그러면 세 번째들에 자, 공용부는 공동택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사용 검사일 또는 저희가 사용 승인일에서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전유 부분을 인도한 날로부터 사업주체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요 각각의 시점으로부터 몇 년간 사업주체가 책임을 질까 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을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용은 이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유는 이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그 사업주체가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하자 보수 책임을 지겠더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공용과 전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책임을 묻는다. 즉 하자 보수 청구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밑에 가보면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느리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청구할까? 그래서 저희가 청구권자를 물어본다면 누가 나오냐? 청구권자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청구권자는 입주자 해서 제문 첫 번째 지금 기억에 나온 입주자 있고요. 니은에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니은에 가면 입주자 저희가 대표회의에서 두 번째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해서 자, 세 번째는 저희가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내용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관리 주체 여기서 말하는 의미란 거에서 그러면 관리 주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그래서 양가로 가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통상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저희가 공동택을 관리하는 자의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가로 저희가 그 동그라미 3번에 양가로 가보면 하자 보수 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 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자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 공동택을 관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하자 보수 청구 등을 대행하는 의미의 관리주체라는 의미 하나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집합건물 소유의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저희가 관리단이다 해설이게 하자 보수 청구는 입주자부터 관리단이 누구에게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 보수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입주자부터 해서 이 관리단까지를 해서 이자들을 하자 보수 청구권자라 합니다. 그러면 요 입주자부터 관리단이라는 지문을 이렇게 여기서는 한 번만 나오고요. 이어지는 이 관련 파트에 지금 언급하는 지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의 등 해서 이제 표현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등장하는 지문 입주자 대표회의 등 하게 되면 누구를 어떤 이 내용이 포함됐다? 입주자부터
이 관리단이 포함된 개념으로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란 표현으로서 이렇게 언급한다. 입주자부터 해서 관리단까지 해서 표현한다는 것 일단 한번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 자들이 사업조치 하자 보수 청구합니다. 라고 해서 1번 하나 정리했고요. 자, 2번 보죠. 사업주체는 일단 양가로 열고 닫고 해서 두 번째 줄에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보수 보증을 예치하는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요토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보증 예치가 면제되는 것은 지금 보면 원칙은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그래서 이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보증금이다.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보증금을 하게 돼 있어요. 법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 예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따른 규정에 따라 하자 보수 보증금을 저희가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치를 면제가 되는 건 저기 나와 있는 방금 봤던 네 가지 공공사업주체라면 보증금 예치를 면제시켜주겠다. 그래서 국가부터 해서 지방공사까지 해서 그 대상의 경우라면 하자 보수 보증금의 예치는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하나를 정리하고 한 장을 넘겨가 보면 자, 그러면 사업주체가 지금 보면 10년, 기간은 10년 이내라고 그러면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데 크게 이제 보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범위로서 하나를 두 번째는 내력구조부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범위별에서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 10년 이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보면 저희가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1, 2, 3, 4년을 그 다음에 내력구조법을 하게 되면 해서 5년하고 10년이다. 그래서 시설공사비 1년, 2년, 3년, 4년 하고요. 내력구조법에는 5년부터 얼마? 10년. 그래서 최저 1년, 최대 10년까지 그 시점 어디요? 공용은 이 시점으로부터 1, 2, 3, 4, 50을 전유는 1, 2, 3, 4, 50을 해서 담보 책임 기간별 공사 종별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면 양가로 2번에 시설 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에서 일단 1번에 대지조성 공사부터 해서 한 장을 넘겨가 보면 마지막인 진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공사까지 해서 총 1년에서부터 4년까지를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인데 지금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지난 18회 때 여기 이 담보 책임에 관한 그 중에서 시설 공사별입니다. 그래서 실무 쪽에서는 보시면 두 가지 담보 책임 중에 시설 공사별 이 담보 책임을 가지고 꾸준하게 거의 매회 이 한 문제 정도 저희가 출제가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주관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면 3년하고 4년 관련된 나와 있는 지문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공사하고 지붕공사 관련된 연수를 쓰는 문제 그래서 3과 4를 쓰는 형태의 주관식 기입형으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후적인 문제풀이 과정 할 때 이 담보 책임은 그때 정리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교재 1번부터 마지막 지문에 18번까지 이렇게 큰 공사 종별에 따른 다시 세부적인 공사 종별에 따라 이와 같이 담보 책임을 최대 1년부터 최대 4년까지 정한 게 이제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이 있다는 것 대해서 잠깐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일단 3번으로 우측에 가보면 일단 3번에 사업주체 하자 보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 10년 이내 기간, 즉 1년부터 최대 10년의 기간 이 최저 1부터 최대 10년의 이 범위 기간 내에 이 청구권자들의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봅니다. 사업주체는 입자회의 등이 청구한 하자 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 해서 이제 살펴볼 부분들은 저희가 하자 진단입니다. 하자 진단이라는 건 지금 나와 있지만 이 청구권자들의 사업조치가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청구했던 그 하자에 대해 사업조치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이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가 있는 게는 싸우지 마세요 해서 이제 보면 지문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 두 번째 줄에 가보면 첫 번째 끝부분부터 이어가 보면 입주자 대표 회의 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진단기관의 그 보수 책임이 있는 하자 범위에 해당한지 여부 등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해서 이 경우 하자 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사업직제회의 등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무엇이 하나 기억할 것은 그러면 여기 이 하자 진단 의뢰하는 저희가 안전진단기관. 그럼 안전진단기관은 몇 가지입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들어있는 참고에 관련해 보시면 1번부터 해서 저희가 5번까지 해서 지금 기관은 1번에서부터 5에 해당되는 요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 이의가 있다면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해서 이 하자 진단을 저희가 의뢰합니다. 그래서 기관은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도 마지막 건축사까지 해서 1번에서부터 5에 해당되는 그 기관 또는 그 개인에게 저희가 하자 진단을 의뢰하는데 그럼 이 하자 진단을 이 안전진단 기관의 의뢰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의뢰는 청구권자가 한다, 사업주체가 한다? 의뢰는 누가 합니까? 방금 봤 1에서 5 해당되는 누가 선택을 합니까? 사업주체가 입주민과 협의해서 의뢰하는 주체를 물어보게 되면 누가 의뢰하더라? 사업주체가 의뢰합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에서 여기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이의가 있다라면 기관은 1에서 5 중에 그리고 의뢰 주체를 물었을 때 그러면 누가 의뢰하냐고 물었을 때 청구권자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합니까? 그래서 둘이 협의를 하되 의뢰는 누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의뢰합니다 해서 하나 나와 있고요. 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지금 저희가 하자 그 관련해서 감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정이야. 하자 감정. 그래서 여기는 지문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자, 하자 감정과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지문을 정리할 건데 저희가 하자 감정과 관련해 보시면 여기는 하자 감정을 여기는 보면 마찬가지. 일단은 먼저 하자 감정을 의뢰하는 여기는 먼저 사유. 어떠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하자 감정 의뢰할 거냐. 그래서 사유는 지금 보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일종의 안전진단기관의 하자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지문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서부터 리얼에 해당된다. 그래서 기억은 하자 진단 결과에 대해 다투는 사건. 그래서 이 하자 진단 결과가 나왔네. 그 결과에 대해 서로 뭐더라? 승복을 못하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뭐하더라? 다시 그 진단 결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감정을 할 수 있다 해서 기억. 니은은 나와 있는 당사자 쌍방 또 일방이 하자 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이것은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리얼.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하자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총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 안전진단기관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안전진단기관은 몇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냐.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면 뭐 참고닥에서 보시면 밑에 1번부터 해서 5번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요청하는 기관은 여기도 마찬가지 1번부터 해서 5에 해당되는 기관 중입니다. 그래서 1번 한국시설안전공단부터 마지막 5번에 또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기술사 건축사인데 여기 나와 있는 5에 해당하는 자가 감정을 하려면 양가로 나와 있는 단서에 따라서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하자 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은 5번에 해당되는 그 자들이 하려면 양가로 이 단서 규정, 이 단서가 충족이 된 경우만 뭐 할 수 있다. 여기 하자 감정할 수 있다 해서 요 부분 하나 정리하고 마찬가지 그러면 요 하자 감정을 의뢰는 누가 함? 그래서 의뢰에 관한 주체를 물어본다면 이때는 뭐 여기는 저희가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저희가 하자 감정을 방금 1에서 5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누가 의뢰하더라? 분과위원회가 의뢰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문 하나를 보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이에 따른 안전진단은 같은 사건 심사 조정 대상 시설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 기관이 될 수 없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자, 하자 진단을 해서 이 하자 진단을 했는데 이 진단에 대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이 네 가지 사유 중에 하나 보시면 이 진단 결과에 대해서 이 진단 결과에 대해서 보시면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 다툼이 발생한 경우 뭐예요? 하자 감정을 다시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럼 쉽게 이건 무슨 말이냐?
하자 진단을 했던 그 기관이 또 뭐를 하더라? 이 하자 감정을 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진단 결과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했는데 그 진단 결과를 냈던 기관이 또 이 하자 감정을 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혹여 3번의 지문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지문 끝에 나와 있죠. 그 동그라미 3번에 될 수 없다가 뭘로 바뀔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 3번에서는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될 수 없다인데 혹여 3번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낸다면 여기서는 뭘 만들어요? 3번 지문의 끝에 있는 이 부분을 될 수 없다.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는 이거를 될 수 있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3번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낼 만한 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지문 될 수 없다 해서 그 지문 하나 정리합니다. 자, 한 장을 넘겨가 보면 그러면 하자 진단을 했던 또는 감정을 했다면 그렇죠? 하자 진단을 이 기관에 하자 감정을 이 기관에 의뢰했다. 그러면 결과는 결과물은 저희가 며칠인에 제출하냐 그래서 의뢰받은 날부터 며칠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20일과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은 결과는 20일에 제출하는데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면 그때 기간을 며칠 10일의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비용부담 5번의 기억리언에 따른 비용부담 한 개 읽어보시고 하자의 조사 방법 등 양가로서 3번 하자 보수 절차 및 보수 등이다 이제 보시면 그 하자 보수 절차 내용을 한번 잠깐 보죠. 하자 보수 절차에 관한 부분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봅니다. 자, 일단 그래 동그라미 지문 1번 입자표 회의등은 하자 담보 책임기관 내 공동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주체에 대해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이 경우 사업주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날 양가로에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때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 보수 계획 등을 계획을 입주자 대표 회의 등에 저희가 통보한다. 그래서 질문은 첫 번째 하자를 보수하거나 또는 저희가 이 하자 보수 계획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합니다. 보수하거나 이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합니다. 며칠 이내 저희가 15일 이내에 보수나 보수 계획을 통보합니다. 해서 지문 첫 번 일수는 여기는 꼭 기억해 일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보시면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다 그래서 보수 또는 계획 통보란 질문을 주었을 때 수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저희가 15일 일수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지문 2번으로 가보면 2번. 자, 사업 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먼저 2번은 여기는 보시면 2번에 이제 보시면 2번은 지문은 여기 지문 동그라미 2번에 나와 보시면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 그래서 여기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말은 요건 요 의미를 잠깐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요 의미를 한번 좀 이해하시고 가는데, 그러면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하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하자 관련해서 이제 청구권자 사업주체 간에 이 분쟁이 발생했다면 저희가 이제 저 뒤쪽에 정리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서 보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조정안을 내는데 그때 이때 나온 그 조정안이 뭐더라? 이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하자 판정 정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결국 이 위원회에서 조정안은 누가 이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했다? 사업주체가 그 보수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이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 주택법에 따른 이 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했고 그 조정안의 결과가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관련 지문 나와 있는데요.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 등에 통보합니다. 동그라미 2번 하나 정리하고요. 3번 하자 보수 청구. 청구란 건 지금 15일 이내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보수나 계획을 통보하는데 그 하자 보수 청구 불이행을 했더라.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15일 이내 보수나 계획 통보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조정 결과 불이행에 따른 직접 보수라는 건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 그 조정안을 이 사업주체가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이 하자가 판정서 정본을 송달을 했어요. 누구에게? 사업주. 근데 사업주체가 이 위원회에 어떻게 돼요? 그 조정안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이 위원회 그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 불이행을 했다라면 결국 사업주체는 뭐더라? 하자를 보수할 어떤 의사가 없더라. 그럼 그때는 뭘 가지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요 하자 보수 보증금이죠.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에서 사업주체가 이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를 사업주체로부터 얹어오시면 이거를 넘겨받는 돈인데, 그래서 여기 하자 보수 청구 불이행 또는 저희가 지금 동그라미 4번이 위원회 저희가 그 조정 결과 불이행에 따른 직접 보수를 하게 해서 3 또는 4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때는 뭡니까? 각각 지문에 가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제가 세 번째 줄에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보증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직접 청구권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이거를 3자에게 대행할 수도 있다 해서 여기는 3, 4에 따른 경우라면 직접 보수하는데 해서 관련해서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고요. 보수하게 합니다 해서 지문에서 여기 하자 보수 절차 등 일자 보시면 보수 계획 관련 15일부터 해서 마지막 여기 송달에 관련 지문 쭉 해서 조정 결과 불이행에 관하면 뭘 가지고 방금 설명드렸던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그 하자를 뭐 할 수 있다. 지금 나와 있듯이 직접 보수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저희가 제3자에게 이거를 대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직접 보수도 가능하고요. 제3자에게 보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하자 보수 절차 관련 질문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양가로 4번에 저희가 하자 보수의 종료 관련한 질문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갈 하자 보수 종료다에서 이제 질문을 살펴봅니다. 여기는 하자 보수 종료. 자, 하자 보수 종료라는 거 제가 좀 전에 보면 담보채금 최대 연령 최대 몇 년까지 제가 10년 후 10년 이내 이 범위에서 담보책임을 1, 2, 3, 4, 50년에 따라서 최저 1년 최대 10년 후 요 기간 이내에 이제 보시면 그 담보책임을 제가 정리했는데, 자, 그럼 1년부터 10년의 담보책임 기간에 그 담보책임 기간이 이 공용 전유에 따라 시점을 따로 정해놓은 거 방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자 보수 종료란 건 그 1년부터 10년의 기간에 따른 그 담보책임이 종료가 되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1번에 사업주체가 미리 저희가 만료되기 일정 시점 전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거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1년에 10년 후 보면 하자 보수 만료입니다. 만료가 되면 저희가 만료 며칠 전, 1년 최대 10년의 기간 이내에 만료가 됐다라면 그 각각 해당 1년부터 10년에 만료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며칠 전까지 그 사실 때 그거를 통보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만료가 되기 여기 30일 전입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1년부터 10년의 담보책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그래서 1년의 담보책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2, 3, 4, 5, 10에 따른 총 1년 10년의 기간이 각 담보책임 기간별 종료가 되기, 만료가 되기 30일 전에 그것을 저희가 통보합니다. 그래서 통보는데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사실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그래서 만료 30일 전에 저희가 통보는 누굽니까? 그래서 그냥 기억하시고 여기서 일단은 두 가지는 좀 구분하시는데 만료되기 30일 전에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지문에 확인했듯이 여기서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여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합니다.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통보하는데 만약 양가로 가보면 양가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성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구성해야 되는 공동체 규모에 해당이 안 됐나 아니면 구성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대표가 구성이 안 됐으면 그럼 이때는 누구에게 그 만료되기 30일 전에 통지합니까? 그래서 통보는 이 입주대표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그때는 누구에게 저희가 관리주체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에게 만료되기 30일 전에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여기서는 만료 30일 전도 중요합니다만 누구에게 입주대표회의. 근데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라면 누구에게? 관리주체에게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상 공동주택 집합건물 소유물 관리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라면 그때는 누구에게 통지합니까? 관리단. 그래서 관리단도 봐두시면 그중에 특히 1번하고 2번 지문 연관하고 며칠 전에 30일 전 통지한다는 것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고요. 자, 2번 입주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보수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체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나 계획을 통지합니다. 2번 3번 사업주는 이의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분해서 하자 보수 종료 확인을 입주대표회의 등에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주거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자 보수 종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4번 읽어보시고 5번 첨부 서류에 관한 부분에 관련해서 여기는 첨부 서류. 자, 이제 첨부 서류 지금 보시면 공용 부분. 여기는 요 수치 하나만 봐두시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보시면 종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거 전용 부분과 이 공용 부분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보면, 동그라미 저희가 5번에서 하자 보수 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여기는 하자 보수 종료 확인에서 입주자 또는 대리인의 서면 확인서가 첨부합니다. 그런데 양가로 가보면 그 동여권에서 자, 공용 부분은 전체 입주자 얼마? 5분의 4 이상의 서면 확인서가 첨부된다. 그래서 공용 부분이라면 여기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 얼마? 저희가 5분의 4 이상, 그래서 5분의 4 이상의 서면 확인서가 여기 이제 첨부됩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 중에서 이제 보시면 특히 이제 보면 공용 부분 관련 동의여권에서 전체 입주자 얼마? 5분의 4 이상의 여기 관련한 요 지문 하나 꼭 기억을 해서 정리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안전진단 등이다. 그래서 일단 양가를 1번에 내력구조부 하자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안전진단. 자, 안전진단이란 건 대상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가 내력구조부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의 저희가 내력구조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여기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질문 관련해서 바로 양가로 2번을 잠깐 먼저 보죠. 그러면 내력구조부별 제가 이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보면 저희가 담보책임 10년 이내, 요 10년 이내 기간 동안 제가 잠깐 정리했던 게 여기 시설공사별 하자 담보책임에서 1, 2, 3, 4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때 잠깐 살폈었던
내력 구조부별 저희가 하자 담보 책임에서 5년, 10년이다. 그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안전진단은 그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력 구조부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한 건 지금 나와 있는 5년, 그리고 저 5년과 저희가 10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5년 동안, 10년 동안 책임질 공사 종별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5년과 10년 동안 책임집니까? 그래서 지문 밑에 양걸 2번에 박스에 가보시면 바로 동그라미 2번에 10년은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내력벽은 해서 내력벽은 이제 보시면 그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 10년은 지금 두 가지예요. 그 10년은 두 가지 담보 책임을, 5년은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지금 니은번에 보바닥 지붕이다 해서 세 가지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 내력을 담보 책임 중에서 5년 동안 사업 주체가 책임을 집니다라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지금 내력 구조별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뭐 합니까?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그러면 이 안전진단은 해서 양가로 3번에 가보시면, 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안전진단을 의뢰는 누가 하죠? 의뢰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종의 안전진단 기관이죠. 그래서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기관에 여기 안전진단을 의뢰하는데, 그 기관의 밑에 나와 있는 지문에 가보시면, 기문에 밑에 가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여기는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기관 중에 하나를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이 선택을 해서 그 50년에 해당되면 문제가 있다면 이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의뢰는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합니다 해서 하나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비용은 2번에 가보면, 그러면 그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체가 일부 부담. 그러면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원인 결과가 누구 책임이다? 사업주체 책임이란 거고요.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자에게 있는 경우는 그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하자 원인이 사업주체가 제3회자가 있다면 이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그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해서 동그라미 2번 지문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저희가 5번 하자 보수 보증금 해서 제가 좀 전에 잠깐 정리해서 이 하자 보수 보증금입니다. 자, 그러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제가 좀 전에 살폈었죠. 저희가 청구 불이행 또는 뭐예요? 이 위원회 저희가 조정 불이행을 했을 때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거를 보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 누가 예치합니까? 저희가 사업주체가 예치하죠. 그러면 사업주체가 예치했던 이 돈을 보시면 결국은 넘겨받는 절차를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2번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누구에게 제출하냐면 이거를 저희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요거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넘기는 그 절차에 관한 지문을 쭉 소스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보시면 사업주체는 두 번째 줄에 사용검사권자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세 번째 줄 금융기관 현금 또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 증서를 사용검사 신청서 양가로 열고 닫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볼 건 제가 두 가지를 보시는데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꼭 그럼 여기 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합니다. 현금이나 보증서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을 누가 지정할 거고요. 지정된 금융기관에다가 누구 명의로 예치할 거냐. 그래서 지정은 누가, 그리고 예치하는 명의는 누구 명의입니까? 여기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이 보증금을 예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좀 전에 현금 또는 저희가 보증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시면 보증서. 보증서는 지금 저희가 네 가지 중에 만약 보증서로 한다 그러면 보증서로 예치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기억.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부터 해서 마지막 리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까지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저희가 이 보증서를 이걸 한다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기를 예치합니다. 그러면 사용검사권자가 이거를 누구에게 넘깁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사용검사권자는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된 때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명의를 당해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변경한다. 그래서 이 사용검사권자가 여기 넘겨받은 이 하자보증금 관련한 것을 요거를 누구에게 여기 명의 변경합니까? 이거를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입주가 구성이 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변경을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대표회의는 이거를 담보책임기간 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한다 해서 이 보증금에 관련된 것을 금융기관 예치 보관합니다. 나와 있고요. 여기 이 하자 보수 보증 금액 산정 이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해 놓으시고 일단 보증금액 산정은 이제 보시면 어느 경우 이 산출된 요 금액, 이 산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보증금 이제 보시면 이거는 산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에 가면 일단 여기 1번부터 해서 4, 그래서 1, 2, 3, 4 관련해서 1번부터 쭉 해서 4의 어느 경우 이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번부터 4에 따른 그 경우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에서 이 금액을 예치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에 얼마를 곱하더라 저희가 100분의 3을 곱하게 되면 나온 요 금액을 사업주체가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합니다. 그래서 예치하는 것은 이 금액이 아니라요. 이 금액이 아니고 1에서 4에 해당되는 경우에 산출된 금액이 아니라 산출된 그 금액에 얼마 100분의 3을 곱해 나온 이 금액, 즉 이 나온 금액의 몇 퍼센트? 3%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사업주체가 이거를 저희가 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저희가 증서로 예치합니다. 그러면 사용 용도. 그러면 요 하자 보수 보증금의 사용 용도는 에서 이제 보시면 법에서는 네 가지 사용 용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 나와 1번에서 또 마지막 4번에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등이다. 그래서 1에서부터 4에 해당되는 용도 중에 하나로 쓰는 거지 이 네 가지 이외의 용도로 썼다면 만약에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이 1, 2, 3, 4에 따른 네 가지 외의 용도로 쓰면 절대 안 쓴다면 이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용도비를 쓸 수 없고요. 사용 내역의 통보 등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사용 썼죠. 썼으면 당연히 썼다면 해서 사용 내역을 통보합니다. 사용 내역을 통보합니다. 누구에게 통보하겠어요? 예치했던 누구? 사업주체에게 여기에 썼다라고 사용 내역을 통보도 하지만 경우에 따른 사용 내역을 저희가 신고도 합니다. 근데 신고는 모든 공동택에 대해서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 내역을 통보는 모든 공동택은 다 썼다면 사용 내역을 사업주체 통보를 하지만 신고란 건 최소 규모가 어느 규모 이상 최소 공동택 규모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했던 내역도 통보하지만 신고까지 한다. 신고 관련 일수 30일 먼저 한번 정리하고 지문으로서 두 가지 지문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양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것 부분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 내역을 시장 금융구청에 신고한다 해서 일단 여기 1번의 두 번째로 규모는 최소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최소 며칠 이내 사용 후 30일 이내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합니다. 네. 자, 신고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나온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에 따른해서 일시증서 사본과 세부 사용 내역사 관련 두 가지 서류를 여기를 함께 첨부해서 시장 군수구청장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양가로 4번 나와 있고요. 자, 양가로 5번 반환입니다. 반환. 자, 반환이랑 좀 전에 그럼 이 산출된 이 일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요 금액에다 곱하기 100분의 3을 곱한 요 금액을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담보 책임은 저희가 1년부터 해서 몇 년까지인가요? 10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산출된 요 이 금액을 저희가 100으로 봤을 때 100 중에서 1년의 담보 책임 기간은 얼마를 쓸 거냐? 에서부터 10년의 담보 책임을 각각 얼마의 돈을 쓸 거냐? 그래서 지문에 가보시면 지금 양가로 5번에 1번부터 6번이죠. 그래서 양가로 5번 나오면 1번부터 해서 1번부터 6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는 사용했다 안 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부터 10년까지 이 100분의 얼마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는데 지금 1번 6번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1년이 지나면 이 100이란 금액 중에서 얼마를 반환할 거냐, 이제 그 수치를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먼저 1번에 가보면 100분의 10, 2년이면 100분의 25, 3년은 100분의 20, 4, 5, 6은 각각에서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한다. 근데 여기 지금 1번부터 6번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해버렸다 해서 이제 보면 양가로 5번에 저희가 두 번째 줄에 가보면 이 경우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 보수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해당되는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이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요 금액이 1년의 담보 책임 기간에 쓸 돈인데 만약에 이 100분의 10에 해당 이 1년의 담보 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 청구를 했는데 사업조체가 묵묵부답이어서 이 10이란 금액을 이거를 다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용을 10이란 금액을 전부를 써버렸다. 담보책임 1년이 끝났다. 이거는 준다 안 준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았고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1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끝나면 얼마를 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사업주체에 반환하게 돼 있다. 그래서 1년부터 1년에 이제 100분의 10에서부터 마지막 10년에 100분의 15까지 해서 그 수치 지문 하나 정리하시고요. 15회 때는 이 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연수하고 100분의 얼마냐 관련해서 보시면 1년과 100분의 2년과 관련된 25에서 1과 25를 가로쳐 놓고 주관식 기입형으로 출제를 했었던 적이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관식 지문 지금 지난 15회 출제를 하고 아직 그 이유는 여기서 출제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해당되는 부분에 10부터 해서 6번 나와 있는 10년 관련한 100분의 15까지 그 연도별 그 반환 비율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